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29일 오후 5시 43분입니다. 게임 서버 개발자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네, 뭐 게임하면 이제 클라이언트도 있고 이 클라이언트들이 보통 이제 서버에 접속해서 게임을 즐기는 형태, 뭐 통칭 온라인 게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요즘 뭐 온라인이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이쪽 분야에 이제 개발자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데 네, 요 취업의 관문을 뚫고 들어가 주신 어떤 구독자분이 계셔서 예, 취업에 이제 성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독자분께 제가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요 게임 서버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본인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메일로 정리를 해주셨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려고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이 취업에 성공하신 구독자분께서는 뭐 최근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기간을 명시하지는 않으셨어요. 대략 뭐 1 내지 2년 정도가 아닐까, 아니면 그 이하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가장 최근에 게임 서버 개발자로 취업을 하셨는데 저도 이걸 몰랐는데 이렇게 나눈대요. 웹 서버 기반하고 소켓 기반 서버로 나눈답니다. 그러니까 웹 서버에 들어가는 기술들을 이용해서 이제 클라이언트 처리의 어떤 요청을 처리해주는 뭐 이러한 서버 구조도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뭐 그건 저도 잘 몰랐는데 이게 이제 실시간 처리가 필요치 않은 이제 수집형 RPG의 경우는 이렇게도 개발을 한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통상의 이제 서버 그러면 그 중에 최고봉으로 쳐주는 게 저는 이제 MMORPG 게임 서버입니다. 얘가 이제 소위 고성능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용성도 극대화돼서 극단적으로 높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이제 실시간 처리가 굉장히 데이터가 많은데, 이러다 보면은 어떤 이제 병목 현상이 난다라든지 뭐 장애가 난다라든지 이런 문제가 다수 발생할 수 있죠. 이러다 보니 여기는 좋든 싫든 프로그래밍 언어를 네이티브 언어죠. 이제 C나 C++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생산성의 이유 때문에 C++를 좀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샵도 꽤 쓰는데 뭐 최근에는 이제 러스트라든지 고라든지 이런 언어가 사용되기도 한다고 하네요. C++이 유리한 거는 네이티브 환경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C++이든 C샵, 특히 뭐 C샵이든 이러면 이제 윈도우즈 OS 환경이 될 텐데, 얘는 어떤 커널의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어떤 비동기적인 부분, 이 어싱크로너스 IO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죠. 이름도 유명한 IOCP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성능을 내기가 이제 용이한 장점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이러다 보니까 IOCP 기반의 서버를 개발하는 게 상당히 일반화가 되어 있더라.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본인은 이 MMORPG 서버 쪽으로 이쪽 분야 소켓 서버 기반으로 준비를 했었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취업에 최종적으로 성공했다. 그래서 이제 뭘 준비했냐라고 이제 알려주신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켓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소켓이 뭐냐, 이것에 대한 정의 자체도 중요할 텐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고속이거든요. 고속 입출력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러려면은 OS의 서포트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처리를 하다 보면 늘상 딸려 나오는 어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동기 처리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멀티 스레딩 환경이 나오다 보니까 항상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동기화 이슈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어떤 데이터 하나에 이제 집중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원자성 얘기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자료 구조를 논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동기화 과정에서 항상 그 락을 걸거든요. 그 락을 건다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커널 오브젝트 락을 걸게 되는데 이 락을 걸게 되면 IO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락을 없이도 자료 구조가 손상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를 이제 락 프리 구조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락 프리 시스템을 이제 만약에 C나 C++ 같은 언어로 작성하게 된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뭐에 이제 영향을 받게 되냐면 CPU에 영향을 받게 되고요. 이 CPU는 이제 메모리 하이어러키상 이제 캐시 개념이 있죠. 이 문제까지 고려해서 얘를 구현하게 되는 난이도 높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락프리큐를 뭐 항상 쓰는 건 아니겠지만 요걸 써야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항상 개발자들이 이제 뭐 이 레벨까지 가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쪽 분야로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은 거의 이제 소위 이른바 CS 전공자 있죠? 그 수준의 이해도가 필요하다. 네, 알고리즘, 데이터, 뭐,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필수다. 다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CS 전공자죠. 네. 그리고 이제 규모가 있는 여러분들이 뭐 넥슨이라든지 이런 회사 많이 좋아하실 텐데, 이런 경우에는 코딩 테스트는 이제 필수. 그러니까 준비할 게 좀 많죠. 코딩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치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자료 구조야 뭐 선형, 비선형,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래프, 뭐 비선형 구조? 알고리즘은 자료 구조에 기초한 알고리즘이 있죠. 뭐 정렬 부분도 있지만 아니면 뭐 길찾기 알고리즘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네트워크 이제 소켓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하는데 네트워크를 모른다면 말이 안 됩니다만 요건 제 생각인데 조금 더 깊이 가시는 게 좋겠다. 특히 이제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CDN 개념이라든지 뭐 로드 밸런싱 개념이라든지 뭐 이런 게 구현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버 아키텍처에 따라서 밸런싱을 해야 될 대상이 IO 하는 부분이 될지 아니면 데이터 처리 로직을 담당하는 서버가 다중화돼야 되는지 뭐 이런 등등의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인프라에 대한 이해는 아주 필수가 될 텐데 DB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메모리 DB를 사용하게 됐을 때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역시 이제 얘도 이제 캐싱 문제 이슈가 있는데 뭐 이러다 보면 이제 데이터를 실제 데이터하고 동기화시키는 부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심각한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그 심각한 락이 걸려가지고 문제가 되는 데드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게임 서버 데이터베이스의 경우는 사실은 좀 깊이 들어가자면 그 단계까지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C++를 추천한다라고 이제 해주셨는데 요거는 뭐 이제 정답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그렇다라는 정도의 의견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C샵이라는 언어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C++ 잘 알면 C샵은 생각보다 빠르게 해낸다라고 보나 봐요. 그래서 이제 C++ 잘하는 개발자는 C샵 프로젝트를 해도 이제 지원할 수 있는 이제 그래서 폭이 좀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준비하실 때 이제 그 리눅스 운영체제를 사용할 거냐 아니면 이제 그 뭐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사용할 거냐 근데 이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이 윈도우를 준비를 하시죠. IOCP 때문입니다. 여기 하나 더 해가지고 이제 리오라는 것도 있는데 요건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요런 형태 그러다 보니까 포트폴리오라는 것도 대부분 이제 윈도우 환경의 서버로 만드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상대적으로 자료 수집이 용이하다라는 게 이제 주요 이유였다라고 알려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윈도우 기반의 IOCP로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했다. 요건 이제 제가 첨언한 내용인데 이 리눅스 환경 역시 이제 고려 대상 맞습니다. 예, 제가 이제 그 N사의 강의를 좀 가끔 나갑니다. 강의를 나가는데 좀 다른 이유로 나가게 됩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눅스 환경을 얼마나 고려하고 계시고 어떤 커리큘럼의 수업을 들으시는지 제가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을 그 커리큘럼 구성하는 거를 그 예전에 제가 이제 가르쳤고 데리고 있었던 직원이 이제 거기서 강의를 만들어 갔다 보니까 네, 그래서 내용적인 걸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요게 이제 거기까지 내려가면 사실은 이제 커널도 좀 다룰 수 있으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윈도우에서는 이게 IOCP거든요. 근데 리눅스로 넘어가면은 E4이에요. 근데 E4인데 이 E4하고 IOCP하고 성능 비교를 하면 E4이 져요.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죠. 윈도우는 일단 OS 자체가 유료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반대로 이제 윈도우만의 단점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어떤 환경에서는 윈도우 대신 리눅스가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능적인 걸 떠나서라도 어떤 관리적인 이슈 때문에라도 리눅스가 더 필요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선택을 한 다음에 내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준비할 때 윈도우에서 ICP로 갈지 리눅스 기반으로 가서 여기서 어떤 차별화의 요소를 네, 내가 이제 그 포트폴리오에 넣을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텐데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이런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니터링 시스템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어떤 세상, 월드가 있죠? 걔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어떤 형태로 모니터링 할 거냐. 근데 이 모니터링이라는 게 생각보다 부하를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하를 일으켜서 모니터링, 어떤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것은 좋은데 이것 때문에 서비스 자체에 영향을 줘서는 된다, 안 된다? 네, 영향을 주면 안 되겠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주게 되게 하려면은 굉장히 좋은 방법론 중에 하나가 이제 네트워크에서 이제 그 패킷을 미러링 해가지고 요 이제 트래픽만 이제 패킷만 분석을 해주면은 그걸로 이제 분석 결과로 현재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뭐 굉장히 전혀 부하를 주지 않아요. 전혀 부하를 주지 않고 이제 모니터링 체계를 구현해낼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다. 이거는 그냥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취업 준비 어떻게 하셨나 봤더니 일단 큰 틀에서 차이 없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개발 직군이다라고 하면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CS 원론에 대한 이해랑 기술 면접 준비하는 부분 뭐 다 똑같다. 그리고 코딩 테스트 해야 되고 포트폴리오 만들어야 되고 크게 다를 거 없다. 근데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조금 중요한 부분이 어떤 포인트가 있다라고 해주셨냐면은 역량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결국은 서류 전형의 이제 합격을 여기에서 상승시켜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면접 시에서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포인트 지적해 주신 것이 포인트로 짚어 주신 것이 얼마나 잘 설명하는 것인지가 중요하다라고 추정한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요게 재밌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포트폴리오로 A라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졌고 그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걸 만든 사람이 몇 명이에요? 그랬더니 3명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3명을 동시에 만약에 면접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알게 돼요. 아, 얘가 혼자 다 했고 나머지는 그냥 얘한테 거들었구나. 이거 이야기 몇 마디만 나눠보면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을 잘 하는 게 되게 중요할 텐데 이거는 포트폴리오로 만든 대상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평가하고 직결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특정 학원을 좀 언급해 주셨는데 예, 프로카뎀이라는 학원 출신 분들이 이제 그 현업에 가서 여럿 만났다라고 요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요 학원하고 저는 관련이 없고요. 저도 알지 못하는데 이번에 그래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뭐 그렇게 또 여기 분들이 많이 취업을 잘 하셨다고 하니까 뭐 대단한 조사를 한 건 아니고요. 뭘 좀 제가 살펴봤냐면 취업이 잘 됐을 때는 저는 그 교육 자체, 커리큘럼이라든지 교육 운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정답이 있을 거라고 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런 학원 말고 자료도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굉장히 참고가 될 만한 자료가 있다. 그 학습 자료가 이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 두 가지를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뭐였냐면 첫 번째 최흥배님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요게 조금 그런 게 좀, 네, 개인적으로 조금 좀 그렇습니다. 이 최흥배님 구독자가 한 2만 명 정도 되실 거예요. 근데 최흥배님이 아마 저랑 연배가 비슷하실 겁니다. 이 CC뿔뿔이나 뭐 이런 데 관련돼 가지고 자료를 찾다 보면은 자주 언급되는 분이시고 이 게임 쪽에서는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과거에 자료 찾다 알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ACO랑 이제 뭐 요런 거 좀 찾보다가 이제 제가 최영배님 자료 접하게 됐는데 우선은 그래서 이 최영배님 유튜브 채널에 어떤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영상 자체가 이렇게 보기 편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뭐 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영상의 어떤 내용이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주옥 같은 것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꼭 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 또 게임 쪽 관심이 있는 분이다, 게임 서버 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최영배님 채널에 가셔서 구독도 좀 박아주시고
네, 그 다음에 영상 보시다 보면은 네, 내용이 좋으니까 방향을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인프런 강의 중에 이 강의가 도움이 됐다라고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게임 서버 만드는데 MMORPG 게임 서버 개발. 요거를 이제 서버는 이제 그 CC++,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가 언리얼 뭐 이렇게 가는 건가 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을 좀 뭘 하고 있나 포함해서 봤더니 일단 요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멀티스레드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원자성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멀티스레드 나오면은 항상 중요한 게 이제 동기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동기화에 실패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데드락이죠. 그러니까 락 베이스로 구현을 하게 되는데 이제 유저 모드 어플리케이션 계층에서 락은 아니고 락 오브젝트처럼 사용되는 게 있는데 스피닝 락이죠. 예, 얘는 이제 CPU를 계속 쓰면서 이제 대기하는 루프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while 문이 루프를 도는데 1, 2로 해갖고 이제 쭉 돌면서 어떤 그 제어를 획득하려는 시도죠. 뭐,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열에서 빠져나가서 다시 들어오고 뭐, 이벤트 기반의 동기화라든지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요런 부분들. 예.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모델 이슈. 그 다음에 스레드 로컬 스토리지 같은 걸 이용을 해야 이제 그 TLS를 적용했을 때, 약자로 TLS입니다. 이런 걸 적용했을 때 동시성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가 좋죠. 그리고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제 락 베이스드 스택 큐를 이제 설명을 하시다가 락 프리 큐 이야기를 이제 굉장히 잔뜩 하는데 여기가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CPU 캐싱 문제가 여기에도 엮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난이도 높은데 이런 주제는 컴퓨터공학 전공자가 아니면 다룰 일이 별로 없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레퍼런스 카운팅 개념, 그래서 메모리 관리 방법론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온라인 게임 서버들은요, 동시에 사용자가 물밀듯이 밀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300명이 뭐 어떤 채널 서버에 하나에 300명 정도 접속한다라고 했을 때, 이 300명이 1초에 한 명씩 접속하는 게 아니고요, 막 몇십 명, 혹은 뭐 100명 이 정도가 그냥 한 방에 접속을 해버려요.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몇백 명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면 저녁 먹고 이제 소위 피크 타임이라고 할 만한 뭐 저녁 식사 이후 시간대 그러니까 대략 한 6시부터 밤 10시 사이 막 이때가 되면은 서버의 병목 현상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이 순간에 대응을 하려다 보면은 그 에몰록이라는 함수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C 언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함수를 모를 리가 없는데 이 함수는 굉장히 느린 함수입니다. 굉장히 느려요. 이게 느려요. 에몰록 함수 자체가 느립니다. 반환 속도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가상 메모리상의 공간에서 특정 영역을 딱 잡아가지고 미리 이제 예약을 해놔요. 그래 놓고 이제 이거 자체를 직접 구현한다. 무슨 얘기냐? 에몰록 자체를 별도로 구현해가지고 빠른 얼로케이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모리 풀을 직접 만들어 쓰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그 주제를 커리큘럼으로 다루고 있네요. 흔한 강의가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일반적인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얘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환경이 이제 윈도우즈 환경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WSA 이벤트 셀렉트라는 개념이라든지 IOCP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윈도우 환경에만 존재하는 입출력 방법론이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어떤 게임 서버다 그러면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얘는 이제 유저 모드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요게 이제 뭐 커널에서 직접 뭐 패킷 다루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패킷 직렬화라고 하셨는데 보통 다 표현을 그렇게 하지만은 이 패킷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데이터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켓이라는 형태로 이제 IO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소켓 스트림 데이터가 쭉 이어지는 건데 이거를 이제 논리적으로 일정 단위로 끊어냈을 때 네, 요런 거를 이제 L4 수준, TCP에서 뭐 세그먼트 이러기도 합니다만은 어플리케이션 계층에서 이야기하는 트래픽의 단위를 통상 또 패킷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런 거를 이제 보낼 때 이제 소켓 스트림 데이터니까 이거는 이제 직렬화가 되기 좋은 거거든요. 시리얼라이제이션 된다. 그렇게 돼서 직렬화하는 것과 관련된 얘기를 다 하다 보면은 프로토콜 버퍼라는 놈을 이제 알게 됩니다. 예, 프로토콜 버퍼라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줄여서 이제 프로토 버퍼 이러는데 요게 이제 비선형 데이터 형태라든지 뭐 제이슨이나 이런 형태 텍스트 베이스 데이터를 이제 바이너리 형태로 이제 묶어준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압축도 해주면서 성능을 올려준다든지 뭐 이런 여러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로직을 어떤 그 프로그램에 맞춰가지고 단위화를 할 수가 있는데 요걸 이용한 뭐 얘 말고도 이제 여러 개가 있어요. 뭐 플랫폼 번가 뭣도 있고 이런 거 있고. 그리고 이제 뭔가 처리를 하려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큐 시스템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잡큐 만들어 가지고 이제 처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이제 기술적 측면에서 또 자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 강의를 만드신 강사님이 그 루키스님이신가 이제 그러셨던 것 같은데, 네, 요 분이신데, 요 분이시죠? 요 분이신데, 굉장히 재미난 경력을 갖고 계세요. 보시면은 이분이, 대단하시다 싶은 게 뭐냐면은, 외국어도 여러 개 하세요. 네, 외국어도 여러 개 하시고, 여기 보니까 여기 이제 뭐,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사 나오셨는데, 이게 이제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보안을 이렇게 하잖아요. 예, 별걸 다 알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예, 그러니까 굉장히 시스템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이런 강의들을 만드신 것 같아요. 일단 이분을 제가 직접 뵌 적은 없습니다만, 커리어만 보더라도 강의 평가라든지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일단 커리큘럼 구성 자체가 진짜 나무랄 데가 없다. 개인적으로 인정. 그래서 이런 형태로 공부하시면 충분히 도움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프로카데미가 요 학원의 홈페이지를 제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홈페이지 이제 메인 이미지가 참 재밌는데 여기 이제 렉이죠, 렉. 렉에다가 이제 서버를 갖다 꽂아놓고 여기 이제 이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 서버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뭐겠죠. 아마도 헬스 체크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이제 스토리지 서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서버를 묶어서 또 다른 게임 서버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부하를 생성하는 장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동시에 묶여서 그러니까 요런 거를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실습을 제공하는지 그것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자신 있게 이렇게 뭔가 걸어 놓으신 걸 보니 뭔가 우리는 장비 만지는 것까지 다 한다. 이런 걸 강점으로 내세우신 것 같아요. 이 학원이. 그래서 이제 뭘 교육하시나 보기 전에 여기에서 이제 요구하는 스펙들, 정규 수강 조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최소 조건이다. CC 뿔뿔 가능해야 되고, 정렬 알고리즘, 뭐 버블 설트 정도는 이제 눈 감고 구현하려도 할 만큼 이제 해주셔야 된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런 얘기 했는데,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잘 써야 되고, 이제 그 디버깅 같은 거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일단 선형 자료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구현 가능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 맨날 말씀드리죠. 최대 몇 시간? 네, 최대 2시간 이내에 구현해라. 2시간 이내에 레퍼런스 없이 혼자서 구현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제 사실 스택이냐 큐냐 리스트냐 이제 몽땅 선형 자료 구조고 이거는 이제 연결 리스트 형태로 구현한 다음에 이제 IO 포인트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것만 좀 조절하시면 뭐 바꾸는 건 어려운 거 아니기 때문에 괜찮죠. 그 다음에 뭐 이제 등록 테스트 같은 것도 한대요. 거짓말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그런가 봐요. 요거 직접 짜게 시킨다고 그러고 너 말한 거 한번 해봐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C++ 스타일 리스트라고 하는데 네. 예, 뭐 이런 거 한답니다. 네, 근데 이거 뭐 독하게 제가 쓴 C하고 C++ 보면 충분하겠는데?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커리큘럼이 여기도 봤더니 뭐가 있느냐 요거 좀 봐야 되는데 여기가 교육기간 설정된 게 제가 보니까 여기가 정규과정 해가지고 교육기관이 3개월 단위로 코스를 뭐 분류한다라고 했는데 보통 보니까 토탈 11개월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지금 이 정도를 할 줄 아는 상태에서 추가로 11개월을 요구했다. 그러면 이게 대충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포트폴리오 만드는 개발 기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프로젝트 기간? 요런 게 한 3개월 정도, 3 내지 4개월 가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보면은 어셈블리를 조금 하고 있어요. 요거 재밌는데 요거는 사실은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디버깅 할 때 결국은 디스어셈블 코드를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더 수준 높은 프로그래밍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쪽은 아는 게 좋기는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한다 그러는데 느낌이 오고 왠지 이제 윈32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MFC를 하는 건지 뭘 하는다는 건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저런 걸 다룬다. 뭐 윈3이고 MFC고 뭐 다 할 수 있는 시간이죠. 3개월 정도 할 시간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얘기에서 게임 서버 간단히 만들고 OS 패킷 분석하고 프로토콜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데, 네. 길찾기 뭐 요런 거, 이 길찾기 중요하죠. 예.
예, 뭐 중요하죠. 뭐 이거 알고리즘 유명한 거 정해져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서버에 활용될 고급 자료 구조, 요거는 뭔지 좀 모르겠네요. 어쨌든 요런 얘기하는 데만도 또 3개월을 쓴다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멀티스레딩을 먼저 했어야 되지 않는가. 왜냐면 이제 이걸 붙여가지고 이제 서버를 개발해야 되는데 요거 기반으로 서버를 가져간다. 요거는 멀티스레딩 기반의 어떤 무언가를 뒤로 미루었는데 이거야 뭐 이 학원에서 그렇게 커리큘럼을 구성했으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라면은 이쪽 부분을 먼저 좀 학습하라고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서버 개발하면서 뭐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동 뭐 이런 부분 들어가고 포트폴리오 얘기 나오는데 글쎄요. 일단 커리큘럼만 봐서는 솔직한 얘기로 특별한 차별성은 모르겠고 오히려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루키스님의 강의에 훨씬 더 좋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훨씬 더. 특히 이제 이런 락프리 시스템, 물론 이제 이것도 락프리도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걸 보통 가져다 쓰지 직접 구현할 일이 별로 없는데 왜냐면 락프리가 생각보다 시스템 특성 많이 타고 문제가 많이 나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게 많아요. 그리고 어떤 메모리 관리 체계 부분부터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콜 버퍼라든지 이런 내용을 다룬 것들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저런 내용이 이 그 프로카데미 커리큘럼에 좀 드러났어야 되는데 뭐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여기 안 써놓은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를 완성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여기 보면은 앞서 요 강의에 그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제가 섹션 5번이 빠져 있는데, 네, 여기 보면 섹션 5번에 보면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있었는데, 좀 잠시만요. 봅시다. 여기 커리큘럼에 제가 보니까 있었는데, 볼까요? 여기 네트워크 라이브러리 제작 나오죠? 여기 이런 부분. 요런 게 이제 제가 보기엔 이제 세션 관리하고 뭐 이런 부분? 요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 설계하는 부분도 이 안에 포함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개인적으로는 요 수업 정도를 완벽하게 본인 것으로 만들 능력 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하고 최영배님 거 두 개만 알아도 독학해가지고 포트폴리오는 이제 포폴은 만들 수 있다. 프로젝트 주제는 뭐 이제 본인이 잘해서 하나 만들 수 있겠다. 다만 이제 클라이언트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게임이다 보니까 좀 있어 보이게 그런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서 서버에 붙여가지고 작동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취업에 성공하셨다라고 하셨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본다면은요, 기존에 어떤 제가 늘 말씀드렸던 선일 것 같아요. 선일 것 같은데, 좋든 싫든 여러분이 만약에 큰 회사를 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코딩 테스트 필수입니다. 네, 포트폴리오는 당연히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아무튼 지금 또 취업의 문턱을 또 두드리고 취업 문턱에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면서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